오늘 이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빈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얀이 총 7가지 빈얀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3가지 정도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빈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학계에서는요, 스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말로는 어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까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근 루트예요. 루트.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3가지 자음을 나타내는 그 어근하고 어간이 맨날 개념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발음이 그 다음에 이거는 뿌리고 이거는 줄기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이 빈얀이라고 하는 요거 사실 히렉이 나와야 되는데 히렉 빈얀 혹은 복수 형태로 빈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동사로 바나 동사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이 바나 동사 건물을 짓다 뭐 재단을 쌓다라고 하는 식으로 쓸 때 이 바나 동사를 쓰죠. 이 바나 동사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빈야님이라고 하는 빈얀 혹은 복수로 빈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건물을 쌓는 거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이 개념은 이 표현이 뭐냐면 자 기본 어간을 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옛날 학자들은 뭐 지금도 씁니다. 지금도 흔하게 옛날 사람들이 썼는데 사실은 이 꼬프 라메드 이 어근이 꼬프 라메드예요. 칼날입니다. 요 지금 파타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어근이 이제 이게 라메드가 원래 2개 있었는데 하나 탈락됐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기 중에 하나인데 칼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가볍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옛날 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무거운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카보드 우리가 영광이라고 번역하는 글로리라고 번역하는 단어 카보드가 무거운 거죠. 무거운 게 좋은 거고 가벼운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간이 나오는 표현은요 실제로 성경에 쓰이는 표현은 되게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상대방을 깔보다, 얕잡아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나 혹은 저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로 상대방을 가볍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다는 상대방을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별로 안 좋은 의미인데 좀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장 그러니까 덕지덕지 더 이상 뭐 붙어 있지 않고 가장 라이트한 형태다. 사실 그냥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칼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가볍다, 라이트의 의미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그런 의미로 별로 쓰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가장 기본 형태라고 하는 표현을 옛날 중세의 문법학자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거는 뭐가 좀 그나마 제일 덜 붙어 있는 가장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칼 형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카탈 동사, 익톨 동사, 바익톨 동사, 백카탈 동사, 그 다음에 명령형, 그 다음에 부정사, 분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다 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가볍다라기보다는 저는 가장 기초다, 가장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다, 가장 그 건물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좋아요. 가볍다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기본 어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이 기본 어간에다가 그 튼튼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빈얀이에요. 그래서 빈얀의 우리가 배울 이제 빈얀은 총 7가지인데 칼이 가장 기본 형태고요.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일, 히피로팔 이런 이름들은 아마 히브리어로 여기저기서 배우셨던 분들은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이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 니팔, 피엘, 히필 이런 이름들이 사실 어디서 왔냐면 각 어간의 카탈 동사, 가장 기본형 카탈 동사 3MS 기본형인데 어근을 뭘 쓰면 페이, 아인, 라메드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게
파알이라고 하는 요 어근은요, 히브리어로 뭐뭘 하다라고 하는 to do의 의미입니다. to do, 뭘 하다. 그러니까 두 동사, 영어 문법에서 뭐 두 동사라든지 뭐 이런 아주 기본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이 파알이 의미가 이렇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그 3ms 기본 형태인 사실은 우리가 니팔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정확한 발음은 니프알입니다. 니프알. 근데 아인을 이제 발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에서 아인을 무궁화 처리하니까 니프알이 아니라 그냥 니팔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PL도 사실은 정확히 PL이 아니라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 중복 타겟이가 있어야 됩니다. PL이에요. 정확히는 PL. 근데 I를 중복할 수 없죠. 히브리어에서요. 그죠? PL. 그 다음에 푸알도 원래는 푸알이고, 그래서 그냥 R을 발음하죠. 그냥 푸알. 그 다음에 힙일. 힙, 쉐바, 묵음 쉐바죠. 힙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I를 묵음화시켜서 그냥 힙필 이런 식으로. 홉알인데, 홉알.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발음한 거예요. I를 묵음화 처리해버리고. 자. 이 파알을 가지고 이 파알을 왜 썼냐 하면요. 파알을 쓴 이유가 이게 사실은 중세의 아랍어 문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랍어 문법학자들이, 그러니까 중세 때의 학문을 주도한 것은 아랍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계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쓰는 아라비아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고 이런 언어도 그렇고 중세 때 문법 여러 가지 세계의 학문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랍 문법학자들이 아랍어 문법을 정리할 때 뭘로 했냐면 이 파알라라고, 이게 아랍어로는 이제 P 발음을 F 발음을 쓰는데 파알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어근을 삼았어요. 근데 이게 아랍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랍어에서는 아랍 사람들은 아인도 정확히 발음하고 아인을 중복하는 것도 아랍 사람들은 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인을 중복하지 않죠. 그 다음에 독일어에 아인이 발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구마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아랍어를 문법을 정리할 때 이 파알라라고 하는 어근을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가, 근데 그거 갖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빌려온 거예요. 이 히브리 문법학자들이 중세에. 참, 근데 그 아랍 문법학자들의 영향으로 파알을 어근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아주 안 좋아요. 문제가 뭐냐면, 자, 페이 같은 경우는 베가드 케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 같은 경우는 베가드 케파트니까 경강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모든 자음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베가드 케파트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목구멍 소리. 후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후음은 중복 다가시를 취할 수 없고, 뭐 그냥 단순 쉐바를 취할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현대 히브리어나 아니면은 뭐 독일어 같은 데서는 아인을 발음을 안 해버리고 그냥 무궁화 처리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이 파를 가지고 쓰는 게 아주 안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현대학자들은 뭘 쓰냐 하면은 꼬프데이트 라메드, 제가 익톨, 틱톨 이렇게 카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현대학자들이 이걸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카타를 사용하는 QTL을 그냥 사실은 꼬프데이트 라메드가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프데이트 라메드가요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카탈타 이렇게 외우면 그 뭐냐면 그가 죽였다, 그녀가 죽였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별로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하필 별로 의미도 안 좋은데 왜 꼬프데이트 라메드를 사용하느냐, 현대학자들이. 이유는 뭐냐면 꼬프데이트 라메드에는 베가드 케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네, 알레프라든지 헤이, 하트, 아인 같은 후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성경에 있기는 있되 성경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꼬프데이트 라메드가 성경에 사용되는 게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걸 골랐냐 하면은
성경에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좋겠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많이 쓰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잖아. 근데 왜 이게 안 쓰는 단어를 쓸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이론적인 패턴과 실제적인 패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르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연 언어의 현상들을 그냥 모두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공통된 것들을 이제 포함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쓰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실제 성경에는 그 패턴을 안 쓰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르게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QTL을 꼽데이트 라메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더 좋죠. 이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니팔이라고 하는 니팔, PL, 푸알, 히트팔, 히피로팔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사용할 거예요.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쓰니까. 여러분 뭐 문법책, 뭐 사전, 뭐 어디서도 이 표현은 다 쓰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긴 하되 여러분이 니팔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니팔이 어떤 패턴이냐라고 하면은 니팔은 QTL을 집어서 닉탈 패턴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PL은 그냥 PL이다라고 하지 말고 PL은 뭐냐면은 cat tail 패턴이다. 자, 이게 지금 꼬프의 히렉과 데이트의 중복 다가시가 있죠. 그죠? cat tail 패턴이다. 푸알도 그냥 푸알이 아니라 쿠트 탈 패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요거 좀 연습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QTL을 집어넣은 패턴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팔은 뭐냐? 니팔은 닉탈이다. 니팔은 닉탈. PL은 키트텔. 푸알은 쿠트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먼저 큰 그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다 공부할 건 아니고 큰 그림으로 공부하는데 자, 요게 가장 기본 형태인 것을 G-STEM, 기본 어간을 G-STEM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비교 언어학자들은 이제 G-STEM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스템이다. 이게 독일 사람들이 이것도 지었다고 했죠. 독일 사람들은 이제 그런트슈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트가 그라운드, 가장 기본적인 스탐이 이제 요 스템.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런트슈탐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G-STEM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 어간 이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카탈 동사 배웠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형 우리가 배웠던 요게 기본 형태고요. 그 다음에 N-STEM이라고 하는 왜 붙였냐면은 눈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고, N-STEM은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붙어 있으니까 N-STEM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D-STEM은 뭐냐면은 중복 어간, doubled stem입니다. doubled stem. 뭐냐면은 이 D-STEM의 특징은 뭐냐면 어근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어근 요 세 가지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데이트에다가 다 중복 다가시가 있어요. hit, tell, could, tal, hit, cut, tell, hit, cut, tell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자음의 중복 다게스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중복 어간, doubled ste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머지 히피로팔인데요. 히피로팔은 이름이 히피로팔 붙이니까 헤이가 붙었잖아요, 그죠? 힉틸. 그 다음에 요거 카메 차투비입니다. 혹탈. 자, 그러면 이거는 헤이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름을 H-STEM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떠냐? 유태인들은 이렇게 씁니다. 유태인들은 H-STEM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써요. 근데 학교에서도 H-STEM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별로 이 용어를 좋아하지 않고요. 사역어간,
의미가 뭐냐면은 이 의미는 causative, 뭔가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시키는 것이다. 사역적인. 그래서 causative stem이다라고 해가지고 system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헤이가 붙었으니까 그냥 헤이 HSM을 쓰면 되잖아요. 됩니다. 히브리어만 얘기하면. 그런데 저처럼 이제 비교 언어학을 하게 되면은 그 아카드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사역 어간인데 이게 H 스템이 아니라 쉰 스템. 그래서 그걸 쉰 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는 똑같이 사역인데 히브리어에서는 헤이로 등장하고 아카드어에서는 쉰으로 등장을 해버리면 이거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냥 이걸 합쳐가지고 둘 다 사역 어간이 사역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누구를 시키는 사역적인 어간이기 때문에 causative system이다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스템은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름들이 조금 붙은 그 뭐죠? 배경들이 좀 다릅니다. G스템이라는 표현은 가장 기본적인 어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G스템이 붙었고, N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아니라 그냥 형태만 보고 눈이 붙었네. 그러니까 N이 붙었네. 그래서 N스템. 자, 이것도 형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중복 타겟시가 여기 다 있네. 키텔, 쿠탈, 히트카텔 이런 식으로 중복 타겟시가 있으니까 중복 어간이라고 붙이는. 요거 두 개는 모양을 본딴 겁니다. 근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C는 causative 사역태다. 그래서 사역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통일성이 좀 없죠. 일관성 있게 이름을 붙인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눠집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닉탈이 지금 니팔이 두 개나 있어요. 니팔이 두 개나 있습니다. 요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카탈과 닉탈, 카탈과 칼, 그러니까 기본형과 니팔입니다. 닉탈이 니팔인데 칼과 니팔은 가장 기본 어간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이루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는 히브리어를 역사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요 자리에 원래 다른 게 있었습니다. 요 수동태가 원래 니팔은 원래 요 제기나 상호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기본 형태였고요. 이 칼의 가장 기본 형태의 수동태는 사실은 다른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점점점 안 쓰게 되고요. 이 니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니팔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왜냐하면 니팔 동사를 히브리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니팔은 이제 칼의 수동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이게 수동태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이 자리가 먼저입니다. 제기나 상호태가 먼저 있었고 원래 여기는 다른 게 쓰고 있었는데 그런 다른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오리지널 GP 스템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까까지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GP 스템이 뭐냐면은 가장 기본 형태의 P는 패시브 수동태입니다. 가장 기본 형태의 패시브 스템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요. 히브리어에서는 흔적만 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올드한 어떤 그런 표현들에서만 좀 남아 있고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니팔은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할 거야.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미리 막 처음에 무슨 얘기 갑자기 이렇게 뭐 많은 걸 한꺼번에 제가 던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거 다 하나씩 의미를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니팔은 원래는 제기나 상호태의 위치에 있다가 이 수동태로 옮겨갔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PL과 PR인데요. PL과 PR은 뭐냐면 이 D스템의 능동태가 PL이고요. 그 PL의 수동태가 PR입니다. 쿠트탈 패턴. 그 다음에 그 D스템의 제기나 상호태가 히트카텔, 히트파엘 패턴이고요. 사역 어간에서는 히필과 호팔이 있는데 힉틸과 혹탈이 있는데 힉틸은 능동태고 그 히필의 수동태가 바로 혹탈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짝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능동태는 뭐냐 하면은 능동태는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반대죠.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그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받는 객체가 되는 걸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문법적인 개념들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수동태는 자기가 받는 거고 뭐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어 문법적인 개념들을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뭐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아니었고 그 일반 신학교들에서 이제 가르치면요 이제 문법적인 지식들이 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농담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언어를 두 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bilingual이라고 두 개를 사는 bilingual이라고 얘기하고 언어를 세 개 하는 사람을 뭐 trilingu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어를 하나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메리칸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해요.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영어만 할 줄 알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어 그러니까 문법적인 그런 표현들의 개념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제 히브리 가르친다고 학교에서 한참 몇 시간을 떠들었어요. 이 칼 능동태는 이런 거고 수동태는 뭐 이런 거 한참 설명을 했는데 수업 다 끝나고 그 당시 한 40대 정도 되는 여자 신학생 분께서 저한테 오더니 야 근데 액티브가 뭐고 패시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지금 잔뜩 설명을 했구나 이런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액티브와 패시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금 내가 만약에 널 때리잖아? 이러면서 I'm beating you 이렇게 내가 널 때리잖아? 그럼 내가 널 때리면 나는 내가 널 때리니까 나는 행동을 이게 액티브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는 뭐야? 너는 you are beaten. 너는 맞잖아, 그지?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너는 네가 그래서 행동을 맞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네가 받는 거니까 그런 것을 수동태라고 한다, 패시브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이렇게 막 듣더니 야, 너 나 지금 나 때릴 거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으로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예를 들면 절대로 안 됐던 예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분이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당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고 너무 놀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정말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의 상황이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아주 나쁜 예를 들었다. 내가 지금 용서해 달라. 내가 정말 모르고 그런 거 한 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그렇지만 네가 그 예를 들어서 그게 뭔지 정확히 알았어. 그러면서 액티브 패시브가 뭔지 정확히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뭐 한참 쓸어내리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예를 들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막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막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와서 야 너 그 여자분이 남편한테 오랫동안 맞아오신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막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고통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이제적인 고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깊이 알려고 이제 신학교에 오신 거였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행히 그분이 이렇게 잘 좋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진짜 저 정말 막 그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막 싶어가지고 아무튼 능동태와 수동태가 그런 겁니다. 자, 네, 온라인이라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액티브, 패시브 그 다음에 리플렉시브, 제기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종의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게 사실 여러분 동사를
동사를 어떤 방향, 화살표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동사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다. 그래서 주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객체, objective, 목적어가 있는데 이 동사는 이제 verb라고 하죠. 동사는 화살표인데 자, 이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주어가 어떤 대상한테 어떤 행위를 가하는 쪽으로 하면 능동태고요. 그 주어의 방향으로 어떤 행위가 오게 되면 주어가 행위를 받게 되는 거라면은 수동태다. 그런데 이 제기태는 뭐냐면은 주어가 행위를 하는 것에서는 능동태지만 근데 그 행동을 누가 받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가 섞여 있는 케이스죠. 예를 들면 뭐 스스로를 씻다, 자기 몸을 씻다, 자기 머리를 감다, 자기 머리를 깎다,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몸을 씻고 머리를 깎고 하는 행동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죠? 직접 하는 거지만 그 행동의 대상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 그것을 리플렉시브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니팔이에요. 니팔과 히트파일이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제기태가 수동태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자기들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앞에서 이 니팔이 원래 이 제기나 상호태적인 의미에서 이 수동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어떤 수동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들어간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태는 뭐냐 하면은 서로입니다. 서로. 편지를 서로 주고받다. 라고 하는 식으로 주체와 객체 사이의 행동이 서로 상호적인 경우. 히트 파일이 그렇습니다. 니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니팔은 여기다 빼놨네요. 니팔도 상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태, 이터러티브라고 하는데 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이 반복태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할라크 걷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할라크 걷다, 가다. 이 할라크를 이제 히트 파일 패턴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트 할라크가 되는 거예요. 히트에다가 자, 히트 카트텔 패턴이라서 이렇게 중복타겟까지 히트 할라크가 바로 할라크 가다의 히트 파일 패턴이 히트 할라크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어떤 거냐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그 표현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함께 걷다 동행의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go back and forth 뭐 이런 식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혹은 뭐 to and fro 이런 식으로 to and fro 이렇게 쓰나?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한 번 어디를 그냥 쓱 한 번 가고 만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인생을 거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반복태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도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땅을 남과 북, 뭐 좌와 우로 동서로 다녀보아라라고 할 때 이걸 씁니다. 히탈레. 그냥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해봐라.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 사용한 것도 요 히트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히트 파일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나중에 다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칼은 우리가 기본 패턴으로 배웠고요. 자, 먼저 니팔부터 가겠습니다. 니팔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는 건 뭘 외우냐면 이걸 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카탈 이건 다 외우셔야 되고 이제 니팔에 나오는 전체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고 니팔은 뭐냐? 니팔을 딱 외우면 니팔은 딱 이거 닉탈, 이카텔, 히카텔 요것만 외우는 거예요. 닉탈, 이카텔, 히카텔. 자, 니팔의 카탈은 뭐냐면은 자, 닉탈입니다. 그러니까 카탈에다가 눈이 붙은 닉탈. 이게 니팔 카탈이에요. 니팔 릭톨 패턴은 뭐냐면 중복되게 쓰입니다. 익카텔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원래 이게
인카텔입니다. 인카텔. 인카텔. 눈, 원래 니팔이니까 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눈의 특징이 있죠. 눈은 그 다음 자음을 바로 만나면 뭐 어떻게 되죠? 동화되잖아요. 그죠? 눈 동화된 현상. 그러니까 중복 그 정관사에 그 중복다개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원래 한에서 왔기 때문에 중복다개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ikatel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중복다개수, 자, 니팔의 눈인 니팔 카탈에서는 눈이 보이지만 니팔 익톨에서는 눈이 어디로 갔나요? 요 중복다개수, 요게 지금 요게 바로 요 눈이 니팔의 눈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카텔이 익카텔로 바뀐 겁니다. 익카텔. 그 다음에 요들을 헤이만 바꿔서 히카텔. 요게 니팔 명령형과 니팔 부정사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외우시냐면 요거 이렇게 써요. 눈으로 닉탈, 익카텔, 히카텔. 자, 이 Q를 2번 쓰는 게 중요합니다. Q를 2번 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우리말로 그냥 뭐 닉탈, 익카텔, 히카텔 이렇게 우리말로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중복다개수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는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Q를 2번 쓰면 되는 거니까. 닉탈, 익카텔, 히카텔. 자, 니팔은 뭐냐? 닉탈, 익카텔, 히카텔. 무조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외우는 건 이거 끝입니다. 니팔 이걸로 끝이에요. 외우는 거 더 이상 없습니다. 끝. 다 외웠어요. 자, 니팔의 의미를 설명할게요. 니팔의 원래적인 의미는 제기나 상호태가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칼의 수동태 자리까지 하게 되면서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는 칼의 수동태로 가장 많은 예가 쓰이고요. 제기나 상호태로 쓰이는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문법을 이제 역사적으로 그동안 연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니팔은 그냥 칼의 수동태로 많이들 이해하세요. 왜냐면 이게 이 형태에서 이렇게 갔다라고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칼의 수동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아마 뭐 이런 의미까지 더 쓰인다 정도로 생각해서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그냥 수동태로 번역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놔도 수동태로 번역하는 경우가 제일 흔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이 칼의 수동태로만 이해했던 니팔 동사를 제기나 상호태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예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니팔의 원래적인 의미는 제기나 상호태가 원래적인 의미인데 의미가 확장돼서 기본 어간의 수동태 역할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본래의 기본 어간의 수동태는 원래 오리지널 GP스템이라고 기본 어간의 패시브 오리지널 GP스템이 원래 있었는데 이 원래 있던 것이 좀 사라지고요. 성서 히브리어 시대에서는 N스템으로 대체됩니다. 성경보다 더 이전 시대에서는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옛날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조금 몇 가지 정도의 예로 남아있을 뿐 거의 다 사라지고 이 칼의 수동태는 기본으로 N스템으로 이 니팔 동사로 니팔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니팔의 의미부터 가보겠습니다. 니팔의 의미는 칼의 수동태로 제일 많이 쓰여요. 실제적으로. 그럼 뭐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기본 형태 능동태는 카타브 에트 하세이페르 그가 썼다죠. 에트 하세이페르 그 편지를 그가 그 편지를 썼다. 자, 니팔 익톨 패턴으로 쓰면 익토브 에트 하세이페르입니다. 그가 그 편지를 쓸 것이다. 근데 이건 능동태죠. 그가 그 편지를 썼다. 그가 그 편지를 쓸 것이다. 그런데 수동태. 자, 그 편지, 그 책은 하세페르, 그 편지는 쓰여졌다. 니크타브, 이때 니팔을 쓰는 거예요. 하세페르 니크타브 혹은 하세페르 이카테브 이카텔 패턴이죠. 야카텔 패턴입니다. 요거 닉탈, 이카텔, 히카텔. 자, 니팔 익톨 패턴은 니크타브, 이카텔이니까 이카테브 이렇게. 그 편지는 니크타브, 그 편지는 쓰여졌다. 하세페르 이카테브 하면은 그 책, 그 편지는 쓰여질 것이다. 이카테브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니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잭이나 상호적으로 쓰이는 경우, 예를 들면 하옐레드, 니슈마르. 자, 샤마르는 지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키다. 그죠? 근데 니슈마르, 니팔 패턴으로 쓰이면, 자, 기본적으로 수동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켜졌다. 네, 지킴을 당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짐을 당했다. 또한 재기적으로 그 아이는 스스로를 지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실 1번의 의미로만 주로 해석했는데 2번의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 자, 왜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쭉 다 살펴볼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왜 니브라쿠 메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거죠. 이거 아브라함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이삭한테도 하고요. 그렇죠? 왜 니브라쿠 메카 콜 미시페호트. 자,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미시파하는 패밀리들입니다. 온 땅의 모든 패밀리들이 메카, 너의 안에서 자, 니브라쿠, 자, 바라카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니브라쿠 하면은 첫 번째 수동태로, 자, 온 땅의 온 땅의 가족들이 너의 안에서 수동태 복을 받을 것이다. 혹은 너의 안에서 온 민족들이, 온 패밀리들이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다. They will bless themselves.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다. 의미가 뭐든 간에 상호적으로 이해하면 너의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서로 축복할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다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딱 요 번역만 이제 다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1, 2, 3번이 다 됩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자, 이 칸은 이제 아브라함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비슷하게 하셔서 나중에 제가 그걸 쭉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 너의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네가 이제 어떤 복의 어떤 통로, 그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뭐 선민 사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의미로서는 1번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틀을 더 강고히 해주는 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히려 저는 유대인들이 더 1번의 번역을 선호할 줄 알았는데, 제가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했는데, 이 번역을 한 거는요, 기독교 계열 성경들이, 여러분 뭐 킹 제임스라든지 NIV라든지 여러분 흔하게 보시는 기독교 성경들이 다 수동태로 번역했고요. 유대계 성경들, JPS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타나크라든지 이런 유대계 번역들은요 2번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They will bless themselves in you, 이런 식으로 너의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다.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1번이 더 뭔가 그 이스라엘 그 대를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오히려 유대계 사람들은 이 니브라코를 재기적으로 더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3번으로 번역한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러면 또 이게 좀 땡기거든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 서로 온 세계의 민족들이 서로 축복해준다. 아니,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왜 3번은 아무도 번역 안 했지? 나 같으면 이게 더 좋은데? 이걸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이런 문법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를 하셔야 이게 니팔 동사가 수동태인지 제기태인지 상호태인지 형태상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해석자의 판단에 달려 있어서 해석자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계열은 요거를 1번으로 판단을 거의 다 했고요. 거의 예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는 한. 근데 유대 계열은 2번을 더 선호합니다. 2번이 더 압도적이에요.
유대 계열 한 4개 중에 3개가 2번 번역을 제가 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3번은 아무도 없어서 저는 3번으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게 니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렉시컬 니팔이다라고 하는 용어는 기억해 두십시오. 사전적 니팔, 렉시컬은 사전이라는 뜻이죠. 렉시컬 니팔은 사전적 니팔이다. 이건 뭐냐면 원래부터 니팔이다예요. 원래부터 니팔. 원래 니팔로 쓰이는 동사라는 뜻이에요. 자, 이전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은 자, 이 수동태라든지 아니면은 제기나 상호태는 뭐냐? 이거는 칼, 기본형으로 쓰이고요. 기본형의 의미에다가 하나 덧붙여진 거예요. 기본형의 수동태, 기본형 의미의 제기태, 기본형 의미의 상호태. 그러니까 칼이 다 있는 겁니다. 칼로서 기본 형태로 다 쓰이는 동사들을 예를 들면 샤마르 같은 경우는 칼로 쓰이잖아요. 기본형으로 쓰입니다. 지크가 지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카타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렉시컬 니팔은 뭐냐 하면은 칼이 없는 거예요. 칼이 없이 그냥 원래부터 니팔로 쓰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싸우다. 자, 닐함. 자, 이거 니팔, 닉탈, 이카텔, 히카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니팔, 닉탈, 이카텔, 히카텔. 자, 닐함, 일라햄, 힐라햄 이런 식으로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니팔로 쓰여요. 물론 뭐 싸우는 게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그죠? 칼로 쓰이지 않고요. 항상 니팔로 쓰입니다. 맹세에 서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니시바, 이샤바, 히샤바 이런 식으로 닉탈, 이카텔, 히카텔 패턴으로 항상 니팔 패턴으로 주로 쓰입니다. 히필 패턴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칼로는 안 쓰여요. 자, 물론 싸우거나 맹세하다 같은 경우 혼자 할 수 없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니팔로 쓰인다고 설명이 되어 왔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이걸 기본형 칼로서 쓰이지 않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렉시컬 니팔 원래부터 그냥 니팔로 쓰이는 동사로 그냥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렉시컬 니팔은 그냥 원래부터 니팔로 쓰여서 이 렉시컬 니팔에는 뭐가 없느냐? 이거는 수동태도 아니고 수동태 뭐 제기태 상호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지 마라. 원래 그냥 니팔로 쓰이는 동사다. 그냥 닐함 하면 그냥 싸우다라는 뜻이다. 그냥 이렇게 외워라. 그 다음에 니시바, 니팔이니까 니팔이지만 그냥 맹세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수동태도 제기태도 상호태도 아니고 그냥 닐함 싸우다, 니시바 맹세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뭔가 수동 제기 상호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니팔 동사 닐함 싸우다, 니시바 맹세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외우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뭐냐? 카탈 동사예요. 카탈 동사 어미들 있잖아요. 카탈,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텔루, 케탈템, 케탈텐, 카탈누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닉탈이 붙은 거예요. 니팔이니까 닉탈입니다. 닉탈, 니크텔라, 니크탈타, 니크탈트.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니크탈티, 니크탈루, 니크탈템, 니크탈텐, 니크탈텐, 니크탈루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냐면은 카탈, 카텔라, 카탈타 이제 어미들이 타트, 티, 우, 템텐누 이런 식으로 어미들이 변하고 앞에 니가 붙으면 이거 니팔 카탈이구나. 이렇게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카트 니파릭톨이죠. 똑같이 자 이건 익톨 패턴 그냥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 자 이런 것으로 이카텔, 티카텔, 티카텔, 티카텔리 자 익톨, 틱톨, 틱톨 타브와 요드가 있는 틱틀리, 액톨이죠.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이 근데 그 패턴만 어미 뒤에 앞이 붙은 건 다 똑같은데 이카텔, 티카텔, 티카텔, 티카텔리, 에카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익툴루, 틱톨라, 틱툴루, 틱톨라, 닉톨이었는데 이카텔루, 이카탈나, 이카텔루, 이카탈나, 니카텔 이런 식으로. 니팔 명령형은 자 니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닉탈 요걸 외우라고 했죠. 요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닉탈, 이카텔, 히카텔 이렇게 외우라고. 닉탈, 이카텔, 히카텔 이렇게.
니팔 명령은 히카텔, 히카텔리, 히카텔루, 히카텔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는 건 여러분이 니팔 하면은 닉탈, 이카텔, 히카텔. 자, 닉탈은 뭐냐면 니팔 카탈, 이카텔은 니팔 익톨, 그다음에 히카텔은 니팔 명령형과 부정사 패턴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PL, 디스템입니다. PL은 키트텔이라고 외웁니다. 키트텔. 자, 이거 무조건 외우. 키텔, 예카텔, 카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니팔은 뭐였냐? 니팔은 닉탈, 이카텔, 히카텔. PL은 뭐였냐? PL 하면 키텔, 예카텔, 카텔. 바로 이게 나와야 돼요. PL은 키텔, 예카텔, 카텔.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요거 반복할 겁니다. 자, 키텔, 예카텔, 카텔. 자, PL 카탈은 키텔, 예카텔, 예카텔. 그 다음에 카텔, 키텔, 예카텔, 카텔. 자, 특징들은 다 뭐였냐면은 다 어근의 두 번째 자음에 중복대가시가 다 있죠. 키텔, 예카텔, 카텔. 키텔, 예카텔, 카텔. PL, 디스템, 더블 스템이에요. 중복 어간이고 어근의 두 번째 자음에 중복다개시가 옵니다. 중복 어간에 속해 있는 것들은 요 PL, 디스템, PL은 디스템이고요. 푸알은 디스템의 수동태니까 DP스템이라고 합니다. 히트파일은 TD스템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히트파일은 오늘 안 배우니까 TD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의미가 중요한데 의미. 자, 이 PL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인텐시브한 의미가 있고요. 팩티티브라고 하는 용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렉시컬 PL. 렉시컬 PL은 그냥 원래부터 PL로 쓰는 사전적 PL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요 인텐시브가 좀 흔하게 쓰이는데 요 인텐시브 칼의 의미를 강하게 해준다. 근데 강하게 해주는 뭘 어떻게 강하게 해주는 건데 라고 했을 때 독일 학자 중에 예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걸 J.N.E. 아이러스지만 예니라고 발음해요.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 PL의 의미에 대해서 엄청 두꺼운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인데 이 예니가 이 PL 인텐시브의 의미를 뭐라고 정했냐면 일종의 이것은 플루럴라이제이션 일종의 복수화 뭔가 많아지게 만드는 거 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샤바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바를 깨다 브레이크의 뜻이었죠. 사바르. 근데 이것을 PL을 만들면 쉽베르가 됩니다. 쉽베르. 그럼 사발은 깨다 부수다인데 쉽베르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사전에는 깨다 부수다로 나와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는 산산조각내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완전히 그냥 다 파편화 되게 만들다. 완전 박살내다. 그러니까 강조되는 거죠. 강하게. 그냥 샤바르는 그냥 깨다 부수다인데 브레이크의 의미인데 이거는 break into pieces. 영어로 번역하면 break into pieces. 완전히 쪼가리를 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샬라흐를 PL로 만들면 쉴라흐입니다. 왜 쉽베르처럼 째레가 아니고 파타가 되었느냐? 후음 때문에, 카트 때문에 후음이 에몸 싫어하고 아몸을 좋아하니까 쉴라흐라고 이렇게 파타가 된 거예요. 자, 샬라흐와 실라흐의 차이는 뭐냐? 샬라흐는 보내다, 샌드의 뜻, 보내다라는 뜻이죠. 샬라흐 보내다. 실라흐는 뭐냐면은 떠나보내다입니다.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자, 누군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인을 보냅니다. 그 보낸 애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돌아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을 뻗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손을 보내다라고 합니다. 손을 보내다. 근데 손이 갔다가 손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정하에 쓸 때 샬라흐를 사용합니다. 근데 얘는 뭐냐? 돌아오지 말라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오지 마.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낼 때 이걸 썼을까요? 이걸 썼을까요? 이걸 썼어.
오지 말라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그 재앙으로 하니까 야 다시는 오지 마. 완전 떠나보내는 거 이걸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요나가 아니라 노아가 그 방주에서 그때 그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뭘 쓰냐면요.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였냐면 그런데 그 비둘기의 발이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말라고 떠나보냈는데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또 떠나보냈는데 그때는 이제 안 와서 이제 이게 땅이 말랐구나라고 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이입니다. 샬라흐는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쉴라흐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의미들을 이 예니라고 하는 사람이 쭉 합쳐서 이게 복수하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완전히 여러 가지로 막 쪼가나고 그 다음에 원래 같이 있었던 것들이 분리되고 뭐 이런 의미로서 이 복수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인텐시브를 설명을 했어요. 좀 뭐 약간 일견 의미 좀 뭐 괜찮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강하게 뭘 어떻게 강하게 뭐 막 강하게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죠? 네, 강하게 떠나보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보내는 거다. 헤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를 인텐시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긴 한데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요거를 잘 몰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팩티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PR 팩티티브 뭐냐면 주로 상태 동사에서 사용됩니다. 상태 동사.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예요. 상대방을. 자, 상태 동사들이 뭐냐면은 가달, 카베드 이런 거잖아요. 가달은 크다, 크게 되다, 크다. 카베드는 무겁다죠. 그러니까 크다, 무겁다 뭐 이런 표현은 다 상태의 동사들입니다. 형용사적으로 쓰죠. To be big, to be heavy 뭐 이런 식으로. PL 팩티티브는 뭐냐면은 가다를 상태 동사로 PL을 만들면 기트 때립니다. 기때 그죠? 중복되게 쓰겠죠? 기때. 그 다음에 카베드를 킵베드라고 이렇게 씁니다. 킵베드. 자, 기텔과 킵베드의 의미는 뭐냐? 간단합니다. 기텔은 뭐냐면 상대방을 크게 만들다. 상대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킵베드는 뭐냐면 상대방을 무겁게 만들다예요. 자, 상대방을 크게 만들다가 뭐냐면 잘하게 하다죠. 잘하게 하다. 그죠? 어떤 아이를 키우는 것을 아이를 잘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기대를 사용합니다. 크게 만들다. 상대방을 큰 상태가 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자, 킵베드는 뭐냐면 상대방을 무겁게 만들다. 상대방을 무거운 존재로 만들다. 이 킵베드가 그래서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킵베드.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거운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게 좋은 거죠. 가벼운 건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아주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어떤 말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존중하다, 존경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 렉시컬 PL은 뭐냐면 원래부터 PL로 쓰는 거. 시페르 하면은 글을 쓰다. 디페르 하면 그냥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자, 이것들은 뭐냐면 주로 디노미나티브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라는 뜻이에요. 디노미나티브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명사가 기본 형태. 그러니까 시페르라든지 이것은요 기본 형태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명사. 책이라고 하는 세이페르. 책이라고 하는 세이페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바르, 말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말. 나바르. 그러니까 명사가 워낙 흔하게 쓰이는 명사들이다 보니까 책, 세이페르에서
이걸 갖다가 이 명사에서부터 동사를 파생할 때 스페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책, 글, 편지. 그럼 스펠은 뭐야? 편지를 쓰다, 글을 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뭔가 뭘 편지를 막 강하게 쓰거나 그죠? 뭐 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편지를 쓰다예요. 자, 다바르를 이 명사가 말인데 말해서 그냥 디페라 하면 그냥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편지를 쓰다 말하다.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이 인텐시브 강조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팩티브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렉시컬 피엘로 원래부터 피엘로 칼로 동사로 쓰지 않으니까. 자, 세이페르는 시페르 글을 쓰다. 나바르 말에서부터 파생된 그냥 말하다예요. 말하다. 말을 막 강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다는 뜻이에요. 명사에서 파생될 때 이렇게 디페르 이런 것들을 렉시컬 PL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PL. 원래부터 PL로 쓰는 거. 자, PL 패턴입니다. PL 패턴은 자, 키텔 무조건 외우셔야 될 게 뭐냐? 키텔, 예카텔, 카텔입니다. 키텔, 예카텔, 카텔. 키텔, 예카텔, 카텔. 자, 키텔, 예카텔, 카텔이에요. 그래서 키텔은 자, 키텔의 카탈 패턴은 그 키텔 패턴에서 키텔라, 키탈타, 키탈트, 키탈티, 키텔루 이런 식으로 키탈템.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카탈라,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텔루, 케탈템, 케탈템, 카탈루에다가 이거 히렉과 중복돼서 키트탈이 다 키탈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PL 카탈이구나. 자, 그다음에 PL 이톨은 예카텔입니다. 예카텔, 테카텔, 테카텔, 테카텔리, 아카텔. 이거 다 뭐냐면은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카텔 패턴이니까 요드가 있고 예카텔 패턴은 이거는 PL 이톨 3MS 패턴. 그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텔, 예카텔, 카텔. 명령형이죠. 카텔, 카텔리, 카텔루, 카텔나.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건 키텔, 예카텔, 카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푸알입니다. 푸알은 DP스템. 뭐냐면 D스템의 수동태입니다. 자, 푸알은 쿠탈, 예쿠탈, 쿠탈.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거 흔하게 많이 안 쓰인 푸알은 많이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형태도 간단해요. 쿠탈, 다 쿠탈이 다 있죠. 그죠? 쿠탈, 예쿠탈, 쿠탈. 되게 단순합니다. 쿠탈 앞에다가 이어만 붙여. 예쿠탈. 그 다음에 쿠탈. 이게 이제 레벨링이라고 해가지고 흔하게 안 쓰이는 패턴은 되게 그냥 일정하게 그냥 패턴을 되게 유지해요. 의미도 단순합니다. 푸알은 이거 디스템이니까 어근의 두 번째 다음에 중복당에서 다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쿠탈, 예쿠탈, 쿠탈 모양도 다 똑같죠, 그죠? 쿠탈, 예쿠탈 앞에 쉐바만 있고 예쿠탈, 그 다음에 쿠탈 이렇게 돼 있고 의미가 뭐냐면은 의미는 딱 하나예요. PL의 수동태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의미 하나도 없어요. 자, 뭐냐면 자, 굿달, 그 다음에 쿠바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PL의 수동태입니다. PL의 수동태예요. PL의 수동태. 깃달이 자라게 만들다, 즉 키우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굿달은 키워졌다. 자, 카바드 무겁다에서 온 무거워지다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 훈련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할게요. 자, 카베드가 무겁다니까 쿠바드는 푸알은 수동태니까 무거워지단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카베드의 PL의 수동이니까 카베드의 수동인 킵베드가 상대방을 무겁게 만들다, 상대방을 무겁게 되다, 존중하다니까, 존경하다, 존중하다니까 쿠바드, 푸알은 PL의 수동태, 존중하다의 수동태인 존중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푸알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쓰이고요. 푸알은 그냥 PL의 수동태. 그러니까 푸알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PL의 의미를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수동태로 만들면 돼요. 칼이 아니고요. 이게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PL의 의미를 수동태로. PL은 깃다, 키우다니까 키워졌다. 킵베드가 PL로서 존중하다니까 굿바드는 존중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 패턴도 그래서 쿠트탈에서 아타트티 우템텐누를 붙여서 쿠트탈, 쿠텔라, 쿠탈타, 쿠탈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쿠탈, 테쿠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우는 거는 딱 요것만. 쿠탈, 예쿠탈, 쿠탈, 푸알 명령형은 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수동 명령형이 뭐 쓰일 리가 있겠나요? 그죠?
너는 존경을 받아줘라. 뭐 그걸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동 명령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형태에서만 이론적인 형태들 뿐입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자, 요것만 한번 요거 패턴 중에 요거 한번 번역해 볼까요? 자, 바이옴 하 쉐미니. 자, 쉐미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게 여덟 번째 날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덟 번째 날. 여덟 번째 날에 쉴라흐 에트함. 그가 하암 그 백성을 쉴라흐했다. 그 백성을 어떻게? 떠나버. 샬라흐는 그냥 보내던데 샬라흐는 보내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쉴라흐 하면은 떠나보내다. 그가 그 여덟 번째 날에 그가 그 백성을 완전 떠나 보냈다. 키 아타. 자, 이제 왜냐하면 너는 슐라흐티. 자, 슐라흐가 쿠트탈 패턴이죠. 이게 푸알입니다. 푸알. 그 내가 엘레이카 너에게로 내가 당신에게로 보내짐을 받았다예요. 슐라흐, 이거 떠나 보내지 슐라흐의 수동태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로 떠나 보내짐을 당했다. 수동태로. 자, 캔 뒷베르. 자, 뒷베르 같은 경우는 PL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렉시컬 피 그냥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하다. 뭐 강하게 말하다가 아니라 그냥 말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 누가 나단이 엘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타하 이시. 아타는 너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거 유명한 얘기죠. 그냥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했더니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라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더니 네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다. 아타하 이시. 네가 그 사람이야. 자, 우 말아크 예슐라흐보. 자, 말아크 사자가 예슐라흐보 거기로 보내짐을 받을 것이다. 그죠? 보내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이것들을 뭐 다 볼 필요가 뭐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레샤임, 라샤가 나쁜 사악한이라는 뜻 형용사죠. 레샤임 하면은 형용사가 명사적으로 쓰여서 나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나쁜 놈들이 메이 에라츠 땅에서부터 이카레투. 자, 중복단계시. 요드 다음에 중복단계시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자, 니팔에서 봤습니다. 니팔은 어떻게? 닉탈, 이카텔, 히카텔. 이거 무조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저도 이거 정말 수만 번을 썼어요. 니팔 하면은 닉탈, 이카텔, 히카텔. 그 다음에 피엘. 피엘은 뭐냐? 키텔, 예카텔, 카텔. 자, 그 다음에 푸알은 어떻게? 쿠탈, 예쿠탈, 쿠탈. 이거 이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자, 여기 이게 영어로 쓸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중복이 어디서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닉탈, 이카텔, 히카텔에서 지금 니팔 같은 경우는 어근의 첫 번째 자 꼬프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죠? PL과 푸와 같이 디스템들은 뭐가 중복되냐면 이 두 번째 자음인 데이트가 지금 데이트가 중복되어 있죠. 키트텔, 예카텔, 카텔. 쿠탈, 예쿠탈, 쿠탈. 제가 이걸 한글보다는 영어로 쓰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땅에서부터 카라트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커트, 자르다. 1캐럿, 2캐럿. 그래서 다이아몬드 1캐럿, 2캐럿처럼 이카르투 하면은 나쁜 사람들이 사악한 인들이 악인들이 땅에서부터 잘려질 것이다. 니팔이니까 그죠? 이카텔 요 패턴에서 온 거죠. 이카르투. 자, 이카텔입니다. 제가 이카탈로 썼는데 이카텔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벨로 이자케루 오드. 또다시 자신은 이자케루 이카텔이죠. 이것도 중목대개시 여기 있죠. 히렉과 중목대개시가 있는 패턴이 뭐냐면 요거죠. 이카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케루 하면은 자카르가 기억하다인데, 그럼 이자케루 하면은 기억되다죠. 그죠? 다시는 그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자, 베인 아들은 예카베드 아브. 예카베드. 자, 카베드가 무겁다는 뜻이었죠. 예카베드는 예카텔입니다. 예카텔이 어디서 왔냐면 요거죠. 예카텔 요겁니다. PL 빅토리예요. 예카텔. 아들은 아버지를 무겁게 만들다. 자, PL 팩티티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겁게 만들다. 그 아버지를 존중해야 된다.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의 존재를 무겁게 대해야 된다. 자,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며 존경해야 되며 왜 에베드 종은 아도나브 그의 주인을,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예카베드가 지금 빠진 거죠. 그죠? 종은 그의 주인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말레 오토 루아흐 엘로힘. 아말레 이건 어디서 왔냐면 예카텔입니다. 쉐바 다음에 파타흐. 약간 이거 쓴 걸 그냥 지워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뭐가 다시 나왔네요. 요겁니다. 아말레 하면은 예카텔인데 어디서 왔냐면 요겁니다. 요거 PL입니다. PL 빅토리예요. 바 아말레. 자, 그리고 나는, 자, 말레가 뭐냐면은 to be full, 영어로 하면은 가득 차다예요. 가득 차다. to be full. 가득 차다가 기본 패턴입니다. 칼입니다. 그러면 PL이면 뭐예요? 상대방을 가득 찬 상태로 만들다. 상대방을 가득 찬 상태로 만들다가 뭐예요? to fill이죠. 채우다입니다. 채우다. 가득 차다. 상대방을 가득 차게 만들다. 자, 그래서 내가 가득 차게 만들었다. 무엇을? 오토. 그를 무엇으로? 루아흐 엘로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그를 가득 채웠다. 가득 차게 만들었다. 자, 예다베르나 아도니 함멜렉. 내 왕, 내 주인, 내 왕이시여. 내 왕께서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다베르나. 제발 좀 말해주세요. 이건 나라고 하는 표현이 청유형어미죠. 이거 나는 헤이로 쓰고 알레프로 쓰는 게 더 나은데 어쨌든 네. 벨로 아다페르. 자, 아다페르 이건 다 예다페르, 아다페르 다 PL입니다. 근데 나페르는 PL 렉시컬 PL이에요. 그냥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 그래서 로 아다페르 내가 다시는 말하지 오드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 베쉐모 그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내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는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 베이트카 너의 집은 니스라프 사라프는 불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바에쉬 자, 그의 집으로 불로 죄송합니다. 불로써 그의 집은 불태워질 것이다입니다. 불태워질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숙제입니다. 자, 여기서 베이테카 니스라프 바에시와 베이테카 니스로프 바에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의미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숙제. 자, 벨로 틸라흐무. 자, 타브와 우가 있는 2MP고요. 틸라흐무 하면은 이카텔 패턴이죠. 요드가 있고 중복되죠. 니팔입니다. 원래 싸우다라고 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니팔로 써요. 자, 너희들은 틸라하무 너희들은 싸우지 마라. 임 아헤켐 너희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싸우지 마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여기 있는 예제들 가지고 한번 연습을 조금씩 한번 해보시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요걸 외우는 거예요. 요거 제가 방금 써드렸던 거 니팔 하면은 닉탈, 이카텔, 히카텔 요거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키텔, 피엘 하면은 키텔, 예카텔, 카텔 푸알 하면은 쿠탈, 예쿠탈, 쿠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다룰 게 많아서 조금 오래 걸렸는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